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매매 창시자 정재훈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수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훈 멘토입니다. 지난주에는 사정이 있어서 월요일날 좀 진행을 했죠. 이제 다시 수요일날 진행을 합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 주에도 어쩌면 수요일에 출연을 하지 못하고 조금 밀려지거나 좀 땡겨서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을 좀 접하다 보게 되면 아마 간혹 이런 생각들이 좀 드실 거예요. 어떤 종목을 사도 막 수익이 잘 납니다. 이 종목을 사도 수익이 나고 저 종목을 사도 수익을 나는 거. 그러다 보면 이제 착각에 빠지죠. 역시 나의 실력이 좋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라는 그런 환상에 좀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조금 안 좋게 되면 다시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좀 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저도 이 개인 투자를 했을 때 여전히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가끔가다 이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수익을 좀 많이 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결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에 대해서 좀 겸손해질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수익을 주는 것이지 내가 뛰어나서 수익을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매매 혹은 투자에 지금 우를 좀 범할 수가 있다라는 거.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도 사업이 정말 잘 될 때는 계속적으로 좀 밀어붙이죠. 그러다 한 번씩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긴장의 좀 끈을 놓고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죠. 한 번쯤 큰 위기가 올 때는 긴장을 좀 풀었을 때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주식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수익을 준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번 주 시장은 변동성이 조금 있었지만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0.15% 상승을 했네요. 1921.23포인트로 거래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줬죠. 698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1,600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왔고요. 개인들도 일단 100억대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거.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0.36% 상승한 584.34포인트로 마무리가 됐네요.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왔다 다시 매수 유입이 됐습니다. 전날부터였었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170억대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개인들은 약간 소폭 매수 우위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하다라는 부분들, 이 수급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더라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일단 매도에 대한 압박이 좀 더 크다라는 거,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에 대한 강도가 더 강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 섹터가 유리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아마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차이점이 또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 시장과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의 시장에 변화된 그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선물입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거.
오늘도 5,900억대의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3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3거래일 동안 매수한 게 2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매수 유입을 했다라는 거. 그만큼 강하게 상승 쪽으로 베팅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거래소 시장에서, 즉 거래소 시장이 아니라 파생시장, 즉 선물에서 현물까지도 갖고 노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선물에 대한 매수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고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죠. 대형 섹터들이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한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기관은 매도를 한 것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포지션을 놓고 봤을 때 매수를 해봐도 좋을 만한 그런 섹터들을 좀 더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ECB에 대한 통화정책회의 이 부분들 그리고 그렉시트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건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렉시트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이벤트 거리로 아마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렸던 거는 올해 상반기에 갚아야 될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리스는 일단 때를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22 통화정책회의죠.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작년 시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서프라이즈하게 양적 완화를 아주 통 크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예상만큼 할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좀 나타날 겁니다. 이미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다 깔려 있어요. 이미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 정말로 통 크게 베팅을 하느냐 그러면 환호성을 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양적 완화를 하긴 하는데 규모가 조금 예상했던 것만큼만 하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못 미친다라면 아마도 실방 매물이 나오면서 단기 조정을 거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게 이번 주에 다 진행이 되겠죠? 그 부분들까지 진행을 한번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종목군들은 움직임이 나왔을 거예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얼마만큼의 반등이 나왔고 코스닥 쪽, 즉 대형 섹터, 중소형 섹터 모두 다 올라갔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역별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이 강하게 좀 나왔었죠. 즉 예를 들자면 유가가 하루하루 급등을 하기 좀 나와주고 있어요. 유가가 급등을 했을 때 화학 섹터들이 크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거기에 따라서 조선주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건설 섹터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날 유가가 또 빠지니까 얘네들은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결국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역별에 있는 종목군들은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 사이에는 한 번쯤은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앞서서 2015년도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대형 섹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해가 올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삼성그룹주 최고지라고 하면서 역별에 있는 종목 무분별하게 들어갔다가는 손실을 키울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요 이것저것 하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여러 가지 있죠. 대박플러스를 보게 되면 각각의 멘토분들이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상당히 많이들 보십니다. 그죠? 근데 기술적 분석 다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기술적 분석까지 얘기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정재훈의 주식 재테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침이 나왔었습니다. 넘어갔는데 티를 안 내려고 꾹 참았는데 그냥 기침이 나갔네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제 사진을 봤어야 되는데 그냥 화면이 넘어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으로 그려드렸을 겁니다. 아마 지난주면 5거래일 전이었을 건데 5거래일 전이 아니라 7거래일 정도 전이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월요일날 진행을 했으니까요. 그죠? 여기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았던 거 하나. 그죠? 그 다음에 겁나게 올라있다가 계속 빠지고서 움직였던 거 둘. 1번과 2번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2번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증가되는 것들을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기술적 분석에서는 21선 혹은 61선에 대한 방향성. 요것만 체크하고 거래량 증가되면 매수해보셔도 좋습니다. 라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1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라서 고점을 찍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흐름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KG,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다음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 아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KG, 이니시스는 신고가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역별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속에서는 많이 치고 나가는 종목이 있지만 이제는 탄력이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서서히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지금까지는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근데 1번은 나름대로 주도주적인 성격이 나타나겠지만 이 2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2번 유형의 종목군들 중에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마 변동성을 키우게 될 겁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얘네들도 많이 올라갔고 얘네들도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을 따라 살 수도 없고 얘네들을 따라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좀 드렸을까요? 그때는 다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던 그리고 각각의 이동평균선들이 모여 있는 것들 정배열 초입 구간이라고 그랬죠?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셔라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주식 잔소리를 하거나 증시 회불세를 하거나 그러면 수급을 체크하시고요. 실적 좋은 애들 보시고요. 어차피 그것만 보면 됐으니까. 거래량 바닥에서 증가되고 뭐하고 이런 것들만 보면 됐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정배열 초입 구간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정배열 초입에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양봉입니다.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바로 그 다음 주도 섹터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격을 많이 좁히고 있는 거, 이동평균선들이 많이 모여있는 주식군들 중 밑으로 빠지면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니까 방향성이 밑으로 방향이 정해진 거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위로 방향을 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들 섹터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아마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종목을 한번 쭉 대충 한번 봅시다. KG 이니시스
자, 방송을 했었을 시기가 요 시기였을 거예요. 여기 월요일날 12일날 그죠?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횡보를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어설프게 따라가지 마십시오. 당분간 고생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을까요? 12일날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폭만큼 올라가게 되면 이 자리대가 대충 목표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목표가가 도달했으니까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목표가가 나왔었죠? 아마 이게 좀 더 가게 된다면 앞자리 숫자는 좀 바뀔 가능성은 좀 있을 겁니다. 3자로.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까치밥으로 좀 생각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새를 한번 보세요.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기다리게 되면 이렇게 수익이 난다더라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분들은 이거 오늘 거의 절반 이상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다음 카카오. 자, 다음 카카오를 보더라도 12일경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시기란 말이에요. 요 시기. 그죠? 오히려 매수 기회를 주고 나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1번 케이스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오려고 하는 거. 괜찮은 주식이다라는 겁니다. 수급도 좋아요. 성장성 있어요. 어떤 성장성? 핀테크에 대한 부분들. 실적도 괜찮아요. 그러면 다 좋죠. 정배열 초입에서 다시 움직이며 나갈 수가 있는 거.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는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수급을 보시더라도 오히려 매수를 하면 매수를 했지 매도세는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호응이 되니까 지난 시간에 어떠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까, 그 부분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주장에 이슈 키워드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중소형 섹터가 많이들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 섹터로 확산이 되는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십시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뭐가 있었죠?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늘어나느냐,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움직이는 그런 대형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눈에 띄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 어닝 시즌 돌입이라고 했단 말이죠.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탄력이 세더라. 그렇기 때문에 투신 쪽에서 누가 매수를 해주느냐, 투신에서 얼마만큼 매수를 해주느냐에서 물량 파악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얘기할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부방 하죠. 오늘 이 물량 파악 공부방에서 할 겁니다. 저녁 9시에. 막상막하 투맨쇼 하죠. 그 시간대 저는 온라인 공개방송합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보실 분들은 보세요. 공개방송 보실 분들은 공개방송 오세요. 일단 요거 한번 멘트 날리고, 어찌됐든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종목에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기술적 분석과 함께 기업의 전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요거는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거는 연초 시장에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노하우거든요. 노하우. 이거 노하우기 때문에 요거는 잠깐 살짝 보여주고 넘어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체 투자처를 확보. 요거 얘기하면서 아마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후광풍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죠? 후광풍 얘기를 했는데 요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고, 자, 다시 이제 기술적 분석학계 기업에 대한 전망을 좀 보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자,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어떠한 부분들이 있냐면 각각의 기업들은 올해 2015년도에 대한 전망이라는 걸 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나는 올해, 우리 회사는 올해 매출을 얼마만큼 할 것이고, 그래서 영업이익은 얼마만큼 낼 것이고, 이익은 얼마만큼 내겠다라는 그 전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얼토당토 안 한 그런 이 전망치를 내놓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이게 유사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기업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들을 보시게 되면 기업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그럼 요 방법을 찾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자, 뉴스를 보시면 돼요. 뉴스에서 여기에 공시가 있단 말이에요, 공시. 그죠? 공시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검색, 여기에다가 전망 쓰세요, 전망. 이렇게. 그럼 여기, 겁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면. YG원, 영업 실적 등에 대한 전망, 공정 공시, 1월 21일 날 나왔단 말이에요. 자, 보자고요. 2014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출액 2,600억에 영업이익 310억대를 했는데 올해는 매출액 3,000억에 영업이익 400억. 그러니까 14년도보다 약 30%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30%예요, 30%. 그죠? 그러면 매해 30% 이상 혹은 20% 이상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30%나 성장한다네? 라고 생각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걸 보고서 주가의 차트의 흐름들을 보고 하는 건데 요거 잠깐 보자고요. YG원이니까. 자, YG원을 보기 전에 잠깐 요거를 종합시장을 좀 닫아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바뀌니까. 자, 그래서 이제 YG원을 한번 봅시다. YG. 안 봐요. 네, 이거 안 보죠? 왜 안 보죠?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 그러니까 안 보는 겁니다. 정배열 추입 들어갔을 때 봐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통과. 다음. 자, 다시. 그 다음, 코라오 홀딩스. 영업 실적 등에 대한 전망 공시 1월 19일 날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액 5천억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난 이 14년도에 대한 이 부분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통과. 지나간 데이터가 없어요. 통과. 이상한데? 다음 하나. 코스모 신소재. 자, 똑같아요. 통과. 다음, 한스바이오메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에 대한 전망 공시. 요거 있죠. 자. 2013년도에 210억을 했고 2014년도부터 10월달부터 2015년도 9월달까지 252억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네요. 그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10억, 올해는 20% 정도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20%가 너무 많지가 않네. 통과. 얘도 통과. 쭉 보게 되면 이 대형주들 실적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통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요 하나투어였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 하나투어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4,800억대, 영업이익 570억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왜 2016년, 2017년 이거는 볼 필요가 없잖아요. 2014년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왜 다 통과시키고 요걸 말씀을 드리냐면 매출액 4876에 570이란 말이에요. 570억. 4,900억 매출에 570억 영업이익을 기록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투어 보자고요. 12월 달에 12월 12일이잖아요. 그럼 요 자리대란 말이에요. 요 자리대. 정배열 구간이죠? 그죠? 그러면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실적을 보게 되면 2014년도까지만 보게 되면 3,800억에 380억이란 말이에요. 매출 몇 퍼센트 늘어나요? 매출을 늘어나는 건 한 6%, 7% 정도 늘어나네요. 영업이익은요. 10%, 20%, 30%, 40%, 거의 한 37%, 38% 늘어난단 말이에요. 20% 이상 하는 건 없는데
이 10%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을 보는 거예요. 실적 매출에 대한 증가분도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차트를 봤더니 정배열 초입 한 차례 상승하고 난 이후에 눌림목이 나왔단 말이에요. 정고점 매물 소화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 때 넘어간 이후에 지지를 해주고 있고 그럼 이런 종목군들 사시는 겁니다. 아마 부산 강연회 때 요거 노하우 알려드렸을 거예요. 매해마다 연초에 전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런 거 갖다 쓰면은 뭐 그냥 돈을 버는 그런 방법입니다. 요거를 말씀을 좀 드렸죠.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과 함께 기업에 대한 전망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대체 투자처를 확보를 합시다, 해 보십시다, 혹은 생각해 봅시다 라고 얘기했던 거는 후광퉁일 거예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중국 시장 급락 나왔죠. 7% 지수가 그죠? 급락이 나왔는데 그거 뭐 분명 대부분 다 종목 하한가겠죠. 지수가 7% 빠졌는데 그래 본들 10% 우리나라 상한가 15%에서 30%로 확대되죠. 중국 시장은 10%입니다. 뭐 시세 끝났다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시장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겁니다. 눌림목입니다.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 후광퉁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체 투자처의 확보를 해도 좋은 부분들.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분들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시장을 보면서 아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개방이 되고 났을 때의 주가의 지수에 대한 추이라든가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넘기세요. 자, 하게 보면 개방 이후에 코스피 주식 추이가 파란색은 코스피 지수예요. 쭉 꾸준하게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물론 굴곡은 강했습니다. 굴곡은 그죠? 지수가 급등이 났다가 급락이 났어요. 서브프라임 때문에 다시 움직였죠. 이 부분들 즉 증시를 개방을 하고 난 이후에 MSCI 이머징 인덱스에 편입을 하고 난 이후에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마찬가지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중국 시장도 똑같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해 지수가 아마도 편입이 될 겁니다. A 지수가 MSCI 이머징 지수에 즉 시장을 개방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 우리나라 지수처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요게 6월달입니다. 요게 6월달인데 요거를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후광퉁에서 지금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후광퉁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유럽의 두 나라 지금 유럽의 두 나라 대만, 홍콩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시장을 열어준 게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아시아 쪽에서 중화권이 아닌 나라를 열어준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찌됐든 간에 대체 투자처예요. 최근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추세가 타고 있는 종목군들은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한국 시장보다 중국 시장이 수익 유익적인 것만 보게 되면 아마 더 훨씬 더 큰 수익이 좀 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잘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와 함께? 서울경제와 함께. 누구랑? 저랑.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슬슬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지수를 이게 차트를 보고 얘기하게 되면 참 이해가 상당히 좀 빠릅니다. 그죠? 이해가 상당히 좀 빠른데 이걸 또 뭐 그냥 22 얘기 나오고 그냥 뭐 수급 뭐 이런 것들은 이해가 돼도 그리스 얘기 나오고 있고 실적 얘기 나오고 있고 PER, PBR 얘기 나오고 있으면 참 지루해요. 졸려요. 눈이 막 감깁니다. 그러다 차트에서 기법 얘기하고 그러면 눈이 이제 반짝반짝 된단 말이에요. 기법이 있는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계속적으로 대형주는 안 되고 중소형주를 보십시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좀 해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겁니다. 화면 잘 바꿨어요. 대형주 지수 그리고 스몰캡에 대한 이평선의 추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21선이에요. 스몰캡 중소형 지수의 21선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은 대형주 섹터의 22평. 보세요. 얘 인사하고 있어요. 맞나요? 아니잖아요.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얘는요. 인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서 와서 물려주세요 라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사야 되나요? 2번을 사야 되나요? 당연히 2번입니다. 당연히 2번.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요거 삽니다. 요거. 왜 그럴까요? 대기업이에요. 삼성. 안 망해요. 설마 삼성이 망하겠어? 많이 빠졌잖아. 그러면서 이거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한 투자로 큰 손실을 봤단 말이죠. 큰 손실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흐름들, 즉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 수익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중소형 섹터가 유리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충 얘기를 하게 보면 코스닥은 아마 앞자리 숫자 바뀌는 거 아마 볼 겁니다. 즉 600대를 갈 거예요. 600대. 긴가 아닌가는 가보면 아니까. 그죠? 그리고 언제? 점쟁이가 아니라서 그거는 모르겠어요. 올해 안에, 상반기 안에 600포인트는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밀리든가 눌림목 조정을 준다든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여전히 중소형 섹터가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이제 확률적인 거. 이 확률적인 데이터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첫 거래일, 2015년도 들었을 때 첫 거래일과 1월 시장, 그리고 연간 등락률을 한번 보자고요. 1월 21일 날 참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너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잘 바꿨어요. 첫 5거래일 1월 시장의 연간 등락률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가 거래소 시장이 첫 5거래일 동안 하락을 하고 나서 1월 중에 상승으로 전환돼서 양봉의 모습을 그리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한 해 동안에는 양봉으로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 같은 경우는 2000년도를 보게 되면 첫 5거래일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1월 달에 캔들 보니까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이. 그리고 난 다음에 연간으로 따져보게 되면 음봉이 나왔어요. 일치가 됐고 2001년도는 양봉이 나왔어요. 2000년은 빠졌고 2001년은 올라갔고 그 다음에 2002년도 마찬가지 얘는 틀렸습니다. 그러면 2001년, 2000년도, 2001년, 2003년, 4년, 6년, 8년, 9년, 10년, 12년, 13년, 14년. 지금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을 제외한 15년 동안 네 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1월 시장의 연간 등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즉 확률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참 재밌는데 그럼 차트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요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빠질 거냐 어떻게 될 거냐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 날이잖아요. 요 날 1월 2일 날 그죠? 여기 5거래일이잖아요. 5거래일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4거래일 빠지고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그죠? 그럼 일단은 상승에 대한 확률이 한 가지가 좀 높아졌어요. 두 번째, 이제 1월달이 양봉이 나오느냐 상승이 나오느냐 봐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상승이에요. 종가상 0.29%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1월 말까지 해서 지금 0.29% 1920포인트 조금 더 빠져 한 1918포인트 정도? 그 정도 위에서 끝나게 되면 1월 달도 상승 마무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이 데이터에 봤던 것처럼 확률이 좀 높으니까 2015년도에는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뭐 그 정도만 보게 되면 뭐 희망적으로 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즉, 뭔 얘기를 하냐면 지수는 빠질 만큼 좀 많이 빠졌어요. 지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지만 안 좋다.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형 섹터에. 그러다가 이제 횡보하게 되면 대부분 다 이 횡보할 때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와요. 이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마다. 아직까진 아니다라는 거. 애간장을 좀 태워줘야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난 이후에 좀 보게 되면 아마도 시장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목군들 혹은 지수나 이런 섹터들을 보게 되면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 회색으로 좀 보이는 거 있죠? 흐리게 보이는 거는 거래소 시장이에요. 코스피 시장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 비스무리하게 보이는 거 그건 코스닥이거든요. 그러면 요게 지금 코스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그죠? 그리고 잘 흐리게 안 보이는 부분들은 거래소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1월달, 2월달, 3월달 요 부분들 맥시멈 4월달까지를 보게 된다라면 1월달하고 2월달 보게 되면 쭉 한번 그어 내려볼게요. 요 정도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노란색하고 진한 색깔이 크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체적으로 2000년도 이후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중소형 섹터가 즉 코스닥이 거래소 시장보다는 훨씬 더 강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흐름을 보게 되면 3월달과 4월달에는 같이 강했어요. 그죠? 같이 강하고 난 다음에 5월달은 보합하고 6, 7, 8, 9 여름 휴가 때는 개인들이 휴가를 가서 그런지 돈 다 뺐는지 대체적으로 많이 빠지더라. 대형 섹터는 저는 1분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왜? ELS 만기 도래되는 게 많이 있어요. 올해 2월달, 3월달. 이미 낙인 물량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확인하고 보겠다 이겁니다. 더 주고 사더라도. 엔드 정배열 초입 구간이 됐을 때 전 보겠다는 얘기예요. 발바닥에 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좀 더 주고 무릎에서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추세로 끌고 가면 되지 않을까. 결국엔 중소형 섹터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2월달까지. 2월달까지 좀 더 유리한 주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즉 중소형주 위주로 좀 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떠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갔을까? 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과연 어떠한 흐름들, 연초에 어떠한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왔을까?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많이 올랐을까 한번 보자고요. 스몰캡 연초 강세 중이라고 돼 있어요. 자, 굵게 보게 되면 IT 부품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테마성 재료들이 있는 종목군도 움직였어요. 전자결제주도 그랬고요. 사물인터넷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쪽 움직였었고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자, 섹터를 나눠보게 되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IT 부품주들 그리고 UHD TV 부분들 2015 가전박람회죠. 그 다음에 무선 충전 쪽과 반도체 쪽 얘네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2015년도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보게 되니까 나노스 급등하고 있죠? 이거 참 이 자료 중에 지난주 일요일이었었죠? 일요일날 공개방송하면서 이거 다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677% 작년 대비 2015년 추정이 증가됩니다. 나노스 아마 급등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섹터였단 말이에요. 즉 역배열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고요.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군들, 그리고 실적이 많이 늘어나는 거. RF텍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 증가율을 예상하게 되면 약 340%가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RF텍이 유상증자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중소형주의 가장 큰 리스크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닌가. 그리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156%를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들이 있어요. 결국엔 IT 쪽 섹터에서도 뭐 반도체가 있고 무선 충전, TV, IT 부품 이런 쪽 섹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 쪽에 유니테스트밖에 없나요? 아니거든요. 많아요. 심텍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종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비코전자도 있어요. 아비코전자도 괜찮은 섹터입니다. 아비코전자 신고가 가나 안 가나 보세요. 갈 겁니다. 공개방송에 나는 사면 이런 종목 삽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 많이 있습니다. 즉 중소형 섹터 중에 여전히 싸게 거래가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섹터들 보셔야지. 그냥 뭐 이렇게 바닥에 있고 인사하고 있는 종목군들 사가지고 좋을 거 전혀 없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IT 섹터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정책 모멘텀으로 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정책 모멘텀. 그죠? 핀테크. 나는 저 핀테크가 뭔 케이크인 줄 알았어요. 핀테크. 죄송합니다. 사물인터넷. 보게 되면 최근에 다 올라갔어요. 키움증권 대형주 섹터 치고서 키움증권이 많이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아모텍, 키움증권, 나이스 평가정보, 다날, 나이스 정보통신, KG 이니시스 이런 종목군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저희 포트폴리오는 KG 이니시스였고요. 30% 성장을 할 것이고 아모텍이 약 50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모텍 따라 들어간 얘기예요? 잠깐 차트 한번 보자고요. 아모텍 진짜 올라간다 근데? 관심이 없으니 뭐 아모텍에 대해서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얘 같은 거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한번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또 한번 얘기를 해주면 차트 갖다 얘기해주면 순간 시총률이 올라가더라고요. 고점을 찍어주고 난 이후에 밀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 친구는 내일 어제 저점인 17,200원짜리 깨지면 더 빠질 거예요. 이거 분봉으로 쪼개서 보면 30분봉으로 보는 겁니다. 30분봉으로 보는데 이 저점이 깨진다. 만약에 얼마까지 빠질까요? 이거 기본적으로 빠지는 거는 이 폭만큼 빠지는 게 1차입니다. 이 폭만큼. 요 폭만큼 빠지는 게 1차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빠지겠죠? 그럼 1차가 약 16,000원 정도까지 빠질 거고 요거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16,000원에서 15,000원 사이 그 자리대까지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대를 보고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눌림목 매수가 될 것이다 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대가 정고점 자리대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건 요 자리대 오게 되면 매수 포인트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작정 들어가지 말고. 왜? 실적이 500% 정도 증가가 된다고 하니까. 그죠? 시나리오 하나 더 써드릴까요? 요 다날. 요게 지금 10,000원대
움직여서 따따따따 하고 있어요. 10,000원대 초반에 갔다가 까지고 있다가 얘가 변수는 미국 시장에 얘네가 진출했단 말이에요. 아마 다날이 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미국 시장이 뭐 어떠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아마 호재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상승을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고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결제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한번 실적 보세요. 매출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은 성장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빨리빨리 할게요. 중국 시장이니까 게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류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정도까지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화장품, 임의용 시장 쪽 말씀을 드렸었죠. 대체적으로 뭐 삼성 LNS가 대장이에요. 대장인데 여기서 뭐 한국콜마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엔 인바디, 마크로젠. 인바디는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이제 초입입니다. 관종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마크로젠을 좀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지금 이 부분들은 정부 투자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거 기사를 좀 발췌를 해본 건데,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시간이 많이 없어서 공부방 그리고 강연회 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강연회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강연회를 좀 진행을 합니다. 먼저 토요일은 정예사단 이제 끝난 거냐 니네?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정예사단 이제 같이 출격하기로 했습니다. 예병군 멘토 그리고 저 정재훈이 같이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입니다. 인천 상공회의소 3층입니다. 남동 인더스파크역 2번 출구에서 좀 올라오시면 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주차가 가능하시다니까 멀리 계신 분들 오셔도 좋습니다. 특히나 저쪽 외곽에 있으신 분들 오셔도 괜찮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날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일단 저 혼자 진행을 합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오목교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올라오게 되면 뭐가 있죠? 이마트 건물이 있죠. 이마트 4층으로 오시게 되면 NH투자증권 목동 지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못한 얘기는 심야 공부방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해서 수익 내자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저녁 9시에 진행을 하니까요. 아마 8시 한 10분 정도 되면 방을 열어놓을 겁니다. 그때 일찍 들어오실 분들 일찍 들어오셔서 뭐 종목 물어보셔도 좋고 시황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좋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접속을 해서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정보들을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